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속이 뻥 뚫릴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목부터 보셨죠? 야채 장사 엄마 무시했던 재벌 시댁 상견례 당일 진실 알고 무릎 꿇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25살 김지연 씨라고 하겠습니다. 지연 씨는 평범한 대학생이에요. 아니, 평범하다고 하기엔 조금 특별한 점이 있었죠. 바로 어머니께서 시장에서 야채 노점상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지연 씨에게는 3년째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박민준이라는 28살 남자인데 이 사람이 문제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사람의 가족이 대문제였어요. 여러분, 혹시 문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요즘에도 이런 게 있나 싶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이런 구시대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화도 나시고 답답하기도 하실 텐데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속이 시원해지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연이와 민준이가 처음 만난 건 대학교 동아리에서였어요. 지연이는 봉사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민준이는 경영학과 선배였죠. 민준이는 첫 만남부터 지연이에게 호감을 보였어요. 착하고 순수한 지연이의 모습에 매료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민준이는 자신의 집안 배경을 처음부터 정확히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가 회사를 운영한다 정도로만 얘기했거든요. 지연이는 중소기업 사장 정도로 생각했죠. 반면 지연이는 솔직했어요. 처음부터 우리 엄마는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신다고 얘기했거든요. 민준이는 그때 살짝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상관없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두 사람은 이렇게 3년을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이 3년 동안 민준이는 한 번도 지연이를 자신의 집에 데려간 적이 없었어요. 항상 부모님이 보수적이시다,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둘러댔거든요. 지연이도 처음에는 이해했어요. 사람마다 속도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3년이나 사귀면서 한 번도 부모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조금씩 의심이 들기 시작했죠. 민준아, 우리 언제 결혼 얘기해볼까?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어요. 그런데 민준이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아, 그게. 지연아, 우리 부모님께서 조금 까다로우셔서. 까다롭다는 게 무슨 뜻이야? 그게. 집안 격차 같은 거 신경 쓰시거든. 이때부터 지연이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집안 격차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민준이의 카드를 보게 됐어요. 식당에서 계산할 때 민준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테이블 위에 놔둔 카드를 본 건데요. 박민준이라는 이름 밑에 적힌 건 대성그룹이었습니다. 여러분, 대성그룹 아시죠? 국내 10대 대기업 중 하나인 그 대성그룹 말이에요. 지연이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3년 동안 자신을 속여온 거였던 거죠. 그날 밤 지연이는 민준이를 추궁했어요. 너 대성그룹 아들이었구나? 민준이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나 봐요. 고백했죠. 미안해, 지연아. 처음에는 말하려고 했는데 내가 날 돈 때문에 만나는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어. 그럼 이제는 확인됐잖아. 3년이나 사귀었는데. 그게 우리 부모님이 결국 진짜 이유가 나왔어요. 민준이의 부모님은 지연이의 집안 배경을 알고 있었고 처음부터 반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특히 민준이의 어머니인 김 여사는 야채 장사하는 집 딸과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고? 말도 안 된다. 며 극구 반대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야채 장사가 뭐 부끄러운 일인가요? 정당한 노동으로 돈 벌어서 딸 대학까지 보내신 분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민준이네 가족들은 달랐나 봐요.
그들에게는 체면과 격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진실을 알게 된 후 지연이와 민준이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어요. 민준아, 나는 엄마가 자랑스러워. 혼자서 나를 키우시면서 대학까지 보내주셨는데 그걸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 민준이도 마음이 괴로웠나 봐요. 나도 알아, 지연아. 너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하지만 우리 부모님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아. 그럼 설득해봐. 진짜 사랑한다면 할 수 있잖아. 민준이는 용기를 냈어요. 부모님을 설득해보기로 한 거죠.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민준아, 정신 차려라. 우리가 왜 너를 명문대에 보내고 최고의 교육을 시켰는지 생각해봐. 야채 장사하는 집딸과 결혼해서 우리 가문의 격을 떨어뜨릴 셈이냐? 이건 민준이 아버지 대성그룹 회장 박정호 씨의 말이었어요. 더 가관인 건 민준이 어머니 김 여사였습니다. 야채 장사하는 여자가 딸을 어떻게 키웠겠어? 교양도 없고 예의도 없을 거야. 그런 집딸이 우리 며느리가 된다고? 절대 안 돼. 민준이는 이 얘기를 지연이에게 그대로 전했어요. 물론 좀 더 순화해서 말했지만 지연이는 다 알 수 있었죠. 지연이는 그날 밤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자신이 민준이에게 걸맞지 않는 존재인지, 엄마가 정말 부끄러운 일을 하시는 건지. 하지만 다음 날 시장에서 일하시는 엄마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도매시장에 가서 야채를 떼우고 하루 종일 서서 손님들을 맞으며 웃으시는 엄마. 그 모습이 얼마나 숭고한지 깨달았거든요. 엄마, 저는 엄마가 자랑스러워요. 지연이가 엄마에게 말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딸의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지연아, 엄마는 내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그 사람이 우리를 무시한다면 그런 사람은 내가 만날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이 말을 들은 지연이는 결심했어요. 민준이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한 거죠. 민준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모님께 말씀드려 줄래? 그리고 정말 안 된다면 우리 헤어져. 민준이는 당황했어요. 지연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거든요. 지연아, 좀 더 시간을 줘. 내가 꼭 설득할게. 하지만 민준이도 마음 한편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부모님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후 민준이는 다시 부모님과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결과는 더욱 최악이었어요. 민준아, 너 정말 그 여자 때문에 우리와 척을 지려고 하는 거냐? 그럼 유학 보내서 다른 여자 만나게 해야겠다. 아버지는 아예 민준이를 외국으로 보내려고 했어요. 어머니는 더했습니다. 야채 장사하는 계집이 우리 아들을 홀린 거야. 돈이 목적이 분명해. 그런 여자한테 속으면 안 돼. 민준이는 이때 정말 화가 났어요. 지연이를 모독하는 말을 들을 수 없었거든요. 엄마, 그만해요. 지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내가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그 계집 때문에? 이 대화를 들은 민준이의 누나 박혜진 씨도 한마디 거들었어요. 민준아, 현실을 봐. 우리 같은 집안에서 야채 장사 딸과 결혼한다는 게 말이 돼? 주변에서 뭐라고 하겠어? 가족 모두가 반대하는 상황. 민준이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민준이의 아버지 박정호 회장이 갑자기 상견례를 하자고 제안한 거예요. 그래, 한번 만나보자. 그 야채 장사하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 민준이는 처음에는 기뻤어요. 드디어 부모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건가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의 진짜 의도는 달랐습니다. 한번 만나서 확실하게 격차를 보여주자. 그러면 그 여자도 스스로 포기할 거야. 어머니 김 여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맞아. 우리가 얼마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인지 보여주면 그 계집이 알아서 꺼질 거야.
이들의 계획은 이거였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지연이 모녀를 압도적인 격차로 위축시켜서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것. 민준이는 이런 속셈을 전혀 몰랐어요. 순수하게 부모님이 지연이를 인정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연이에게 상견례 얘기를 했을 때 지연이는 조금 걱정됐어요. 하지만 엄마는 의외로 담담하셨죠. 그래, 한번 만나보자. 우리 지연이가 좋아하는 사람의 부모님이니까. 상견례 날짜는 일주일 후로 정해졌어요. 장소는 서울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겼어요. 민준이 어머니가 지연이 엄마께 전화를 직접 했거든요. 여보세요, 지연이 어머님이시죠? 저는 민준이 어머니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지연이 엄마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런데 김 여사의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상견례 때 좀 단정하게 입고 오세요. 우리가 가는 곳이 격식 있는 곳이거든요. 혹시 그런 곳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미 첫 마디부터 깔보는 투였어요. 그리고 말씨도 조심하시고요. 우리 가족은 교양을 중시하거든요. 지연이 엄마는 이 전화를 받고 한숨을 쉬셨어요. 딸이 좋아하는 사람의 어머니라서 참으셨지만 마음이 상했거든요. 지연이는 이 얘기를 듣고 화가 났어요. 엄마, 그런 말 들으실 필요 없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하지만 엄마는 딸을 진정시키셨죠. 괜찮다, 지연아. 한번 만나보자. 사람은 만나봐야 알 수 있는 거야. 상견례를 일주일 앞두고 양쪽 가족은 각자 준비를 했어요. 민준이네 가족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격차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아버지는 최고급 정장을 입고 어머니는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했죠. 심지어 누나 혜진 씨까지 동참하기로 했어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보여주자. 우리가 누구인지 말이야. 반면 지연이와 엄마는 단순했어요. 그냥 예의 바르게 정중하게 인사만 드리자는 마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연이 엄마는 혹시나 해서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준비하셨어요. 그래도 딸이 좋아하는 사람의 부모님을 뵙는 자리니까요. 이때만 해도 지연이는 몰랐어요. 상견례 당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드디어 상견례 날이 왔습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 궁중원이라는 곳이었어요. 지연이와 엄마는 약간 긴장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식당에 도착했어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조금 위축되긴 했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들어갔죠. 어서 오세요. 예약하신 박씨 성함이시죠? 직원의 안내를 받아 룸으로 들어갔는데 민준이네 가족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런데 지연이 엄마가 룸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민준이 아버지 박정우 회장이 지연이 엄마를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하는 거예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에요. 저기. 박 회장이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김 여사는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죠. 어머, 이분이 지연이 어머니시구나. 안녕하세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인사했지만 속으로는 시장에서 야채나 파는 주제의 옷은 나름 괜찮게 입고 왔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연이 엄마가 인사를 하시는데 안녕하세요. 지연이 어머니 이미경입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박정우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사색이 됐어요. 이미경. 이 이름을 듣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시작됩니다. 박정우 회장은 30년 전 대성그룹 2세로서 회사에 막 들어갔을 때의 일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는 신입사원이었고 아버지로부터 밑바닥부터 배워라는 명령을 받아 회사의 가장 어려운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죠. 그곳에서 만난 사람이 바로 이미경 씨였습니다. 당시 이미경 씨는 대성그룹의 전략기획팀에서 일하는 엘리트 사원이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MBA까지 취득한 정말 뛰어난 인재였거든요. 그리고 박정호와 이미경은 그때 연인 사이였습니다. 박정호 회장은 그 순간 모든 걸 기억해냈어요. 30년 전 자신이 얼마나 비겁했는지. 당시 박정호의 부모님 민준이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미경과의 연애를 극구 반대했어요. 이유는 집안 배경이 맞지 않는다는 거였죠. 이미경 씨는 능력은 뛰어났지만 시골 출신의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 평범한 집안이었거든요. 정우야, 우리 같은 집안에서 그런 집 딸과 결혼할 수는 없다. 문벌이라는 게 있지 않냐. 박정호는 그때 부모님의 압력에 굴복했어요. 이미경과 헤어지고 부모님이 정해준 재벌 2세 딸과 결혼했죠. 지금의 부인 김 여사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경 씨는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박정우와 헤어진 후 이미경 씨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것도 그렇고 그 사람과 같은 회사에서 계속 일한다는 것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미경 씨는 그때 임신 중이었던 거예요. 박정우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던 거죠. 하지만 이미경 씨는 이 사실을 박정우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미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로 한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경 씨는 혼자서 딸을 낳아 키웠어요. 그 딸이 바로 지연이었습니다. 즉, 지연이는 박정우 회장의 친딸이고 민준이의 이복 누나였던 거예요. 이 모든 진실을 그 순간 깨달은 박정우 회장. 그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얘졌어요. 박정우 회장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본 이미경. 그리고 그녀의 딸이 자신의 아들과 연애를 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은 따로 있었어요. 지연이의 나이를 계산해보니 분명히 자신의 딸이 맞더라는 거였죠. 김 여사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보, 왜 그래요? 얼굴이 왜 그렇게 하얘졌어요? 이미경 씨도 박정우를 알아봤어요. 30년이 지났지만 첫사랑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이미경 씨는 담담했어요. 이미 다 끝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호 씨, 오랜만이네요. 이 말을 들은 순간 민준이와 지연이 그리고 김 여사는 모두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가 민준이 아버지를 아세요? 지연이가 당황해서 물었어요. 이미경 씨는 한숨을 쉬시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연아, 엄마가 너한테 하지 못한 얘기가 있었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안민준이가 물었어요. 아버지, 지연이 어머니를 어떻게 아세요? 박정우 회장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이때 이미경 씨가 입을 열었어요. 지연아, 정호 씨는 내 아버지야. 이 말이 나오는 순간 룸 안은 완전히 정적이 됐어요. 지연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고 민준이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김 여사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듯 멍하니 서 있었죠. 뭐라고요? 김 여사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이미경 씨는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30년 전 나는 대성그룹에서 일했어요. 전략기획팀 과장이었죠. 그때 정호 씨와 연애를 했고 임신도 했어요. 그런데 정호 씨 부모님이 우리 결혼을 반대했어요. 집안 배경이 다르다면서요. 그래서 정호 씨는 지금의 부인과 결혼했고 나는 혼자서 지연이를 낳아 키웠어요. 박정우 회장은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미경아, 왜 그때 말하지 않았어? 임신한 걸 왜 말하지 않았냐고. 말해서 뭐예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하기로 한 사람한테. 이미경 씨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김 여사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말도 안 돼. 그럼 지연이가 우리 민준이의 누나예요. 이복 누나. 이미경 씨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민준이와 지연이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3년 동안 사귄 연인이 실은 남매였다는 충격적인 사실. 이건, 이건 말도 안 돼. 민준이가 중얼거렸어요. 지연이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갑자기 아버지가 나타났다는 것도 그렇고, 사랑하는 사람이 오빠라는 것도. 엄마, 왜 이제서야 말씀해 주세요? 미안해, 지연아. 엄마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박정우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이미경을 바라봤어요. 미경아, 정말 미안하다. 그때 내가 너무 비겁했어. 그런데 이때 김 여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잠깐만요. 이거 다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증거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김 여사를 바라봤어요. 이 상황에서도 의심을 하다니. 이미경 씨는 조용히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면 증거가 될까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병원 서류들이 들어 있었어요. 30년 전 박정우와 이미경이 함께 찍은 사진들, 그리고 지연이 출생신고서 병원 기록들, 모든 게 명확했어요. 박정우 회장은 사진을 보더니 완전히 무너졌어요. 미경아, 지연이가 정말 내 딸이구나. 박정우 회장은 30년 전의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너무 강하게 반대하셨어. 평민과 결혼하면 가문의 수치라면서. 그래서 나는 비겁하게 도망쳤어. 미경아, 정말 미안해. 이미경 씨는 담담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지난 30년을 돌릴 수 있나요? 지연이가 아버지 없이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아세요? 혼자서 대학까지 보내려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엄마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박정우 회장은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김 여사는 아직도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도 이건 말이 안 돼요. 애초에 왜 이런 일이. 여보, 그만해요. 박정우 회장이 부인을 말렸어요. 하지만 김 여사는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이 여자가 일부러 우리 민준이한테 딸을 접근시킨 거 아니에요? 복수하려고. 이 말을 들은 순간 이미경 씨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복수요? 제가 언제 복수를 했다고 하죠? 30년 동안 저는 당신들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지연이도 마찬가지고요. 이건 정말 우연이에요. 오히려 묻고 싶은 건 저예요. 당신들이 지연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말이에요. 이미경 씨는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민준아, 솔직히 말해봐. 너희 부모님이 지연이에 대해 뭐라고 했어? 민준이는 말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지. 말 안 해도 알겠네요. 야채 장사하는 집 딸이라고 무시했겠죠? 이미경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웃기는 건 30년 전에도 똑같은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농사 짓는 집 딸과는 결혼할 수 없다고. 그때는 제가 농사 짓는 집 딸이었고, 지금은 제 딸이 야채 장사하는 집 딸이라고 무시당하고. 박정우 회장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당신들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사람을 돈과 지위로만 판단하는군요. 이때 지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 그만해요. 이제 그만. 지연이는 울고 있었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 번에 일어났거든요. 아버지를 찾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됐고, 모든 게 복잡했어요. 민준이도 괴로워했어요. 지연아, 우리 어떻게 하지? 모르겠어, 민준아. 정말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미경 씨가 다시 입을 열었거든요. 사실 이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이미경 씨를 바라봤어요. 정호 씨, 당신 기억해요? 제가 대성그룹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박정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략기획팀. 맞아요. 그때 제가 담당했던 프로젝트가 뭔지 기억해요? 박정우 회장의 얼굴이 또 다시 하얘졌어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었거든요.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설마. 이미경 씨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맞아요. 지금 대성그룹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그 신도시 개발. 그 아이디어가 누구 거였는지 기억하죠? 30년 전 이미경 씨는 혁신적인 신도시 개발 계획을 세웠어요. 친환경적이면서도 수익성이 높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도시를 만드는 프로젝트였죠. 하지만 이미경 씨가 회사를 그만둔 후 그 프로젝트는 박정호의 이름으로 진행됐어요. 그 프로젝트로 대성그룹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아시죠? 지난 30년 동안 말이에요. 박정우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돈이면 지연이를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었을까요? 김 여사가 끼어들었어요. 그건 회사 일이잖아요. 개인적인 문제와는 다르죠. 개인적인 문제요? 이미경 씨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제 아이디어로 번 돈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제 딸을 무시하는 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때 지연이가 깨달았어요. 엄마, 그럼 우리가 가난했던 이유가 그래, 지연아. 원래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 박정우 회장은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거든요. 연인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아이디어까지 가져가서 성공했고, 그러면서도 그 아이를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미경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미경 씨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쌓인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지연이가 추운 겨울날 학용품 살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 하던 걸 갚을 수 있어요? 제가 밤늦게까지 일해서 쓰러진 적이 몇 번인지 갚을 수 있어요? 박정우 회장은 무릎을 꿇고 싶었어요. 하지만 주변 시선 때문에. 그런데 이미경 씨가 더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대성그룹과 연관이 있어요. 뭐라고요?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한다고 했죠?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미경 씨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주그린시티 대표이사 이미경. 모든 사람이 명함을 보고 놀랐어요. 그린시티.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친환경 도시농업 회사였거든요.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건 제 회사 사업의 일부예요. 직접 재배한 친환경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거죠. 그린시티 매출이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에 500억이었어요. 김 여사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이미경 씨의 폭탄 발언은 계속됐어요. 그리고 제가 시장에서 일하는 이유를 알고 싶어요?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어요. 직접 소비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시장 조사의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새벽에 도매 시장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유통구조를 직접 파악하기 위해서죠. 박정우 회장은 점점 더 작아지고 있었어요. 그린시티는 이제 대성그룹과 경쟁하는 회사가 됐어요. 특히 신도시 개발 쪽에서는요. 30년 전 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서 이제는 당신들보다 더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민준이가 놀라며 말했어요. 그린시티. 우리 회사에서 요즘 가장 경계하는 회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대성그룹의 주요 프로젝트를 따낼 예정이에요. 김 여사는 이제 완전히 말문이 막혔어요. 자신이 그렇게 무시했던 야채 장사하는 여자가 실은 500억 매출의 회사 대표였던 거예요. 그럼 당신은 왜 지연이한테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김 여사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지연이가 스스로 능력을 인정받기를 원했거든요. 엄마의 힘이 아니라요.
이미경 씨는 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연아, 너는 충분히 훌륭해. 엄마가 없어도 혼자서도 잘할 수 있는 아이야. 지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껴안았어요.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박정우 회장은 이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어요. 자신이 30년 전에 버린 여자가 자신보다 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고, 자신이 무시했던 딸이 자신의 친딸이었고, 모든 게 아이러니였어요. 미경아, 나는 정말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요, 정호 씨. 이미경 씨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지연아, 우리 가자. 하지만 지연이는 망설였어요. 민준이를 바라보며, 엄마, 민준이는, 지연아, 민준이는 내 오빠야. 이제는 다른 관계가 되어야 해. 민준이도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이제는 불가능한 관계라는 걸. 지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두 사람은 마지막 인사를 나눴어요. 연인으로서의 마지막 인사를. 이미경 씨와 지연이가 떠나려고 할 때 박정우 회장이 일어났어요. 미경아, 잠깐만. 지연이는 내 딸이잖아. 내가 책임져야 해. 이미경 씨는 돌아서며 차갑게 말했어요. 책임요? 30년 늦었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뭘 하려고요? 지연이를 인정해 주려고요? 이미경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당신들이 지연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해요? 야채 장사하는 집 딸이라고 무시했잖아요. 김 여사가 변명하려 했어요. 그건 몰라서요.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당신들의 본성이 나온 거죠. 이미경 씨는 김 여사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부인, 당신 아까 뭐라고 했죠? 야채 장사하는 계집이 우리 아들을 홀렸다고 했죠? 김 여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때는 뭐요? 지금 알고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미경 씨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제 재산을 알았으니까 태도가 바뀐 거지 진심으로 반성하는 건 아니잖아요. 박정우 회장이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미경아, 정말 미안해. 내가 어떻게든 보상할게. 보상이요? 이미경 씨의 눈빛이 위험하게 변했어요. 그럼 보상받겠어요. 제대로. 이 말을 들은 순간 박정우 회장은 불안감을 느꼈어요. 무슨 뜻이야? 곧 알게 될 거예요. 이미경 씨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김 변호사님? 네, 이미경입니다. 예정대로 진행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미경 씨는 박정우 회장을 바라봤어요. 정호 씨, 30년 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기억하죠? 응? 그 프로젝트의 원래 기획자가 저라는 증거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박정우 회장의 얼굴이 파래졌어요. 설마, 내일 아침 뉴스에 나올 거예요. 대성그룹 30년간 표절 의혹이라는 제목으로요. 미경아, 그러면 안 돼. 왜 안 돼요? 사실인데? 이미경 씨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그 프로젝트로 번 돈에 대한 정당한 대가도 받을 거예요.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대성그룹은 저에게 1,000억 단위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거예요. 김 여사가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망할 수도 있겠네요. 이미경 씨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게 제 문제인가요? 이미경 씨의 복수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호 씨,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게 있어요. 뭔데? 제가 왜 하필 오늘 이 모든 걸 공개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박정우 회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물었어요.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이야? 오늘은 대성그룹 이사회가 열리는 날이에요. 박정우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성그룹 주식을 15% 보유하고 있다는 걸 아세요? 뭐라고? 지난 몇 년간 조금씩 매입했어요. 물론 차명으로요. 이미경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오후 이사회에서 경영진 교체 안건이 상정될 거예요. 미경아, 설마 정호 씨를 회장직에서 해임시키는 안건이요. 박정우 회장은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올 거예요. 물론 저도 이사회에 참석할 거고요. 김 여사가 절규했어요. 이건 복수야. 복수라고. 복수요? 이미경 씨는 김 여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복수가 아니라 정의예요. 30년 동안 제가 당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이때 지연이가 엄마를 말렸어요. 엄마, 그만해요. 이제 그만. 하지만 이미경 씨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지연아, 엄마가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혼자서 너를 키우면서 내 아이디어로 성공한 사람들을 지켜보는 게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 딸을 무시하는 걸 보는 게 얼마나 화났는지. 이미경 씨의 목소리에 30년간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어요. 박정우 회장은 무릎을 꿇었어요. 미경아,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하다고. 이제 와서 무릎 꿇어서 뭐해요? 제발, 제발 용서해줘. 회사는 내 전부야. 제 인생은 전부가 아니었나요? 이미경 씨의 차가운 목소리가 룸 안을 가득 채웠어요. 당신들이 저를 무시했을 때, 제 딸을 무시했을 때는 생각 안 했죠? 민준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연이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민준아, 너는 죄가 없어. 이미경 씨는 민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너희 부모님은 달라.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연이가 갑자기 일어서더니 엄마 앞을 막아섰어요. 엄마, 그만해요. 지연아, 비켜. 엄마가 너를 위해서.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지연이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엄마의 복수예요. 저는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이미경 씨는 당황했어요. 지연아, 너는 모르는 거야. 엄마가 얼마나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알아요. 지연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복수하는 건 옳지 않아요. 엄마가 가르쳐 주신 게 이런 거예요? 지연아,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고.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이미경 씨는 할 말이 없었어요. 지연이는 박정우 회장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니까. 지연아. 저는 아버지의 돈이 필요 없어요. 인정도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해주세요. 박정우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는 사람을 돈이나 지위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지켜주세요. 지연이는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민준아, 우리는 이제 남매가 됐지만 서로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자. 민준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연아, 고마워. 너를 만난 게 정말 행복했어. 지연이는 김 여사에게도 말했어요. 어머님, 저는 어머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판단하지 마세요. 김 여사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이미경 씨는 딸의 모습을 보며 깨달았어요. 자신이 복수에만 매달려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걸. 지연아, 엄마가
엄마가 잘못했구나. 엄마는 잘못하신 게 없어요. 다만, 이제는 그만하시면 돼요. 이미경 씨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김 변호사님? 네, 이미경입니다. 모든 계획 취소하세요. 네, 네, 다 취소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이미경 씨는 박정우 회장을 바라봤어요. 정호 씨, 제가 복수를 포기하는 건 당신 때문이 아니에요. 제 딸이 저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라서 그래요. 박정우 회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미경아, 정말 고마워. 그리고 지연이를 정말 잘 키웠어.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났어요. 박정우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미경 씨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물론 회사가 망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상당한 금액이었죠. 하지만 이미경 씨는 그 돈을 모두 사회에 기부했어요.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든 거예요. 이름은 세희망재단이었어요. 지연아, 엄마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 그냥 인정받고 싶었던 거야. 이제는 인정받았으니까 이 돈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우자. 지연이는 엄마의 선택에 자랑스러워했어요. 민준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는 대신 자신만의 길을 선택했어요.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저소득층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시작했죠. 지연아가 가르쳐 준 거야. 진짜 가치 있는 일이 뭔지 말이야. 민준이는 지연이와 남매가 된 후에도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지지하는 관계를 유지했어요. 김 여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이 일을 계기로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살았는지 말이에요. 내가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김 여사는 이후 이미경 씨의 재단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진심으로 일하게 됐죠. 박정우 회장은 회사 경영 방식을 완전히 바꿨어요. 직원들의 출신 성분이나 배경을 묻지 않고 오직 능력과 인성만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미경이가 옳았어. 사람은 배경이 아니라 본질로 봐야 하는 거야. 그리고 1년 후, 지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엄마의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특별 대우 없이 다른 신입사원들과 똑같이 시작했죠. 엄마, 저는 엄마 따르기 전에 이지연이라는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이미경 씨는 딸의 당당한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지연이에게 새로운 사랑이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하지만 지연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미경 씨도 인정하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지연아, 이번에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네, 엄마. 이번에는 서로의 모든 걸 알고 사랑하는 사이예요. 민준이도 새로운 인연을 만났어요. 자신의 사회적 기업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였는데 역시 출신이나 배경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람이었죠. 2년 후 지연이의 결혼식 날이었어요. 놀랍게도 박정우 회장 부부도 참석했어요. 물론 지연이의 친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민준이의 부모님으로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뜻한 분위기였죠. 지연아, 행복하게 살아. 박정우 회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감사해요. 아저씨. 지연이는 여전히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았지만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김 여사는 지연이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지연아, 내가 너무 잘못했었어.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님.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이미경 씨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복수보다 용서가 더 큰 힘이 있구나. 결혼식이 끝난 후 이미경 씨와 박정우 회장은 잠깐 둘이서 대화를 나눴어요. 미경아, 정말 고마워. 너와 지연이가 더 큰 사람들이야. 정호 씨도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아요. 30년 늦었지만 이제라도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 두 사람은 서로 웃으며 악수했어요.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동반자로서 말이에요. 그날 밤 지연이는 신혼집에서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그래, 지연아. 엄마도 행복했어. 엄마 사랑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딸. 여러분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죠. 야채 장사하는 어머니를 무시하는 재벌 가족들을 보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마지막에는 정말 속이 시원하셨을 거예요. 이미경 씨가 사실은 500억 매출의 회사 대표였다는 반전, 그리고 지연이가 박정우 회장의 친딸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메시지는 폭수가 아니었어요. 진정한 승리는 지연이가 보여준 것처럼 미움보다는 사랑을, 복수보다는 용서를 선택하는 거였죠. 사람을 돈이나 지위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인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